안녕하십니까. 너그럽고 정의로운 선한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 설립된 시민단체 선한 시민의 힘입니다. 저는 사무총장 허재원이라고 합니다. 예, 상임대표 이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부터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한 시민의 힘, 저희가 이번 9월 26일부터 선한 시민의 힘 아카데미라는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9월 26일 토요일 날 종로의 온에서 이 오후 2시부터 선한 시민의 힘 아카데미 오프닝을 하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각계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강연을 여는데요. 이 강의 프로그램의 개설 취지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개요를 우리 이경태 대표님으로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다들 힘드시죠?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왜 왔을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을 주창하게 된 것도 그건 3년 전에 이제 제가 주장한 거지만은 이 지금 코로나의 이 시국이 이야기하듯이 이 지구촌이 이 견디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불평등, 이 지구촌 모두가 상위 1%가 지구 전체 부의 거의 40% 가까이를 갖고 있고 그 각 나라별로 봐서도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야지 이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문명으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구를 이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으로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통일도 이루고 새로운 문명의 자본주의 이후 넘어서는 지구 문명의 시대를 열어가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그러한 생태 공동체 사상을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공감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자는 취지로 아카데미를 개강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구상하면서 생태 공동체 사상으로 우리나라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 거죠. 거기는 물론 이 코로나 사태도 그러한 고민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이 지구촌 전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가 전체와 연계되어 있고 전체 문제가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 자본주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 4가지 한반도의 문제 중에 첫째가 거의 붕괴 직전에 도달한 왕조 말기라 할 수 있죠. 그런 극심한 불평등과 그를 초래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는 한국 사회의 철학의 결핍입니다. 국가 철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남북 분단이죠. 국토가 분단된 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지 지금 7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단 하나의 분단 국가, 냉전 구도가 그대로 펼쳐진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런 분단 구조 속에 민족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산업화 급속 성장을 하면서 민주주의 형식적으로는 80년대 이후에 90년대에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세계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제도는 구현을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었냐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에게 주권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배제된 채 극소수의 강자나 부자들이 이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부패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부패한 정치가 행해져가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들이 인간성을, 심성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절차적으로 실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된다. 그거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민주주의, 그런 불평등이 줄어들고 격차가 줄어드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마지막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 지구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붕괴되고 이 자연의 질서, 우주 천지 이치가 지금 흔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 모두의 공멸로 올 수 있는 엄청난 두려운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는 철학 없이 성장하고 발전 지상주의로 지구를 무한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마침내 우리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인류와 지구 자체가 멸망을 초래할 위기에 직면하 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문제가 우리 한반도와 또 나아가서는 이 지구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즉 우리 그 선한 시민의 힘이 어떤 걸 추구하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또한 북유럽 스타일로 충분한 그런 복지 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국민 발안제, 그 다음에 국민 소환제. 여기서 소환제는 판사와 검사도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사법 부패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한 것들, 그래서 판사 검사도 포함한 국민 소환제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북유럽형 복지국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주장하고 밀고 나가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추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중산층,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북유럽형 복지국가,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는 게 현실적 모습이고요. 그건 곧 한마디로 말하면 격차를 줄여두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게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상류층만 대변하는 상류층의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의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상류층을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계층을 골고루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이 1번부터 5천만 등까지 계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계층을 나눈 다음에 계층을 10등분이든 20등분 해서 계층별로 국회의원 선출직의 정원을 정한 다음에 계층별로 뽑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의 대다수 국민이 하층이기 때문에 하층의 국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배출되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리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거제도만 바꾸면은 그게 핵심이다. 그 말씀 드리고 거기에 뭐 국민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발안제, 소환제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네, 배정해 주시고요. 또 그래서 자치법권이나 자치재정권 또 자치치안권을 대폭 강화해서 지방 정부가 현재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주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 집중적인 수도 집중적인 걸 해체하기 위해서 상위층의 대학이나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본사 지금도 이전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훨씬 더 빠르게 또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중앙에 집중돼 있고 이 상층에 집중돼 있는 이러한 불균형을 이제 해체하는 그게 초점이 있는 이 정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이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외교, 국방 이런 전 분야별로 저희들이 정책을 준비한 것 가운데 핵심적인 그 몇 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정규, 비정규직, 학력, 학벌,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그 구분에 따라서 사회 격차를 최대 80%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이 과잉 경쟁으로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지금 그 시간이나 돈을 제대로 행복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 급여도 국민 평균 소득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요. 또 지금 이미 진행되고 검토되고 있는 그러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걸 갖다가 차이가 없도록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다음 이제 공무원 공공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민간에 비해서 너무 비대해 있습니다. 또 그 처우나 대우 월급들이 민간의 2배 이상 중소기업만으로 비교하면은 거의 3배 정도씩 받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 공공부문이 너무나 과잉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경직되어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을 오히려 억누르고 있다. 민간에 대한 노동의 생산성이나 노동의 유연성 이걸 강조하는데 그걸 한 30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공공부문의 유연성과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더 문제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 오히려 자기들 일부를 줄여서라도 이 힘든 국민들한테 내놓겠다는 걸 할 때 그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존경을 받을 건데 노조를 만들어가 자기 권익을 추구하면은 그러면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없애야 된다는 게 선한 시민의 저희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육 분야에도 개혁할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사교육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그 무한 경쟁 이 체제를 바꿔서 학교에서는 그 전인 교육을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국공립대학은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 할당으로 선발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다 분산해서 서울대 자체가 서울에 하나만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을 대학까지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등한시대였던 철학과 역사, 한자 교육은 오히려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 방향입니다. 교육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교육은 그야말로 사람답게 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양성하고 끄집어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교육이 없는 거죠. 오로지 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한 도구, 이 나중에는 결국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인성을 버린.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원인은 이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교육 하나만 손대가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거죠. 이 사회가 너무나 격차가 심한 사회고 상층 성자 몇 명만 우대를 하니까 그 성자의 그룹에 끼기 위해서 머리 터지게 죽으라고 싸우고 과당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내용이나 철학을 아무리 바꿔도 이 사회의 구조가 사회가 수단적인 사람 그것도 상층 10% 5%에 든 사람들만 뽑아서 서니까 아무리 교육만 바꿔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회 전체 틀을 바꾸고 이 보상체계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사회적 가치 얼마나 노동이 중요하냐
얼마나 노동이 힘드냐 이런 걸 중심으로 급여 체계를 다시 책정하고 대신 격차를 줄여줬을 때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걸 선한시민의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경제 분야에서는 아까 우리가 국회의원 선출할 때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지향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면은 얼마든지 정확한 각 개인별의 그러한 재산이나 소득 같은 그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제, 또 자산금융세, 토지세, 사회연대세, 즉 우리 사회가 좀 더 서로 공동체로서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개혁적인 제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러한 데이터가 없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조세 체계는 직접세 위주로 재편한다. 또 토지 부동산 공개념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국민 공유제로 한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세 이런 거를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좀 더 복지, 국민 복지에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투기 원천 차단해야 되고요. 특히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또 상가하고 지금 주택 임대료도 요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를 임대소득세로 환수한다. 이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이제 선한시민의힘이 경제 정책인데 이 경제 정책의 배경 사상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에서 나온 건데 생태 공동체 사상에 의하면은 이 모든 사회 작용이든 모든 생명체든 모든 물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단절돼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상호 연관돼 있고 이 기와 이치로 연관돼 있고 현대 물리학에서 봐서도 궁극적으로 나아가면은 에너지와 파동으로 바뀌고 입자와 파동이 같은 측면이고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제 현상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소유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절대적인 개인 소유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 버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인프라와 사회적인 여러 제도 그리고 그걸 일한 사람들, 그 소비한 소비자들 이런 사회가 존재해서 그 부가 창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노력했다는 게 좀 더 클 뿐이지.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소유, 사회적 공유의 개념이 모든 재산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상하에 이러한 철학 정책이 나온 거고 특히 토지는 확대 재생산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생태 공동체 사상에서는 사유가 금지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사유나 활용을 허락한다. 그래서 그 철학하에 모든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외교 국방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많은 국민들의 여론은 주한 미군 주둔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사실 지금 6.25 때처럼 남북 전쟁 하는데 남한 도와주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게 아니라 미군 자신들의 국제 외교 전략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미국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둔비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 필리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이제 미군에 대해서 주둔 비용을 요구해서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 통일부 장관도 말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실제 액션은 못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는 철도 연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개방 이런 거를 미국과 더 이상 협의하지 말고 전격 선언하고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DMZ 또 남북 생태 연방 자치 도시
조성 이런 것도 즉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서해대교 건설에서 북한과 또 교류를 해야 되고요. 또 유엔사 이 통제를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병제하자. 또 감축된 그런 국방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 외교 국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의 배경에는 이 자주성과 주권이란 이 두 개념이 이제 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 미국의 뭐 심하게 말하면 새로운 미국이 식민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의 자주성과 주권이 많이 제약받고 침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요 국가 정책, 특히 외교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통일을 하는 데서도 남북 관계에서도 지금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 때문에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뚜렷한 철학 하에 외교 원칙을 정하고 우리의 주권과 자주성을 분명히 해서 줏대 있게 또 배짱 있게 남북이 서로 손을 잡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의 바탕에서 저희들이 이제 외교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이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지구의 우주 만물 모두가 서로 무관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아프면은 모두가 아프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모두가 존귀하고 사람이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사상이고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기심을 자제하고 전체와 화합해야 한다는 공존 공생의 사상이다. 그래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직해도 잘 살 수 있고 죽음에 내몰릴 정도로 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상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사상입니다. 이는 당군의 홍익인간 이도 여체의 건국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생태 공동체 사상은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인류 구원의 새로운 문명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 사상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인류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선한 시민의 힘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선한 시민의힘 앞으로 이제 실천할 주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앞서 소개드렸던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아카데미 매주 토요일 날, 그다음에 그 선매운동, 선한 기업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선매운동입니다. 그리고 선한 시민의 카드로 어려운 선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운동을 하겠다. 이러한 것이 저희 일단 그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날 오프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가 진행되는데 그 각 강의의 제목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9월 26일 개강하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아카데미는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현장 비무장지대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통일 의식을 갖는 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시대에 지혜롭다는 그 분들을 모셔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의 사상하에 강의를 듣는 게 되는데 9월 26일은 개강식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강의 주제나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참가자들이 소개하고 또 김은웅 강북 회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특강을 듣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월 17일 날 토요일은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그 다음 10월 24일 토요일에는 제미 목사님이시고 미국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미국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최재영 목사님이 우리가 모르던 북한 이야기라는 취지로 통일을 위한 북한 바로 알기 강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10월 31일 토요일은 지속 가능한 사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생태주의 문화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께서 강연하시고, 유정길 위원장이 11월 7일로 참 바뀌었습니다. 그 11월 7일 날 하기로 되어 있는 김포 비밀보장지대 견학을 10월 31일로 하고, 유정길 위원장이 11월 7일 날 지속 가능한 사회 강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14일 날 여러분들이 아주 요즘 각광을 받고 계신 분 잘 아시죠?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을 모시고 통일을 위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이 통일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하면서 강의를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월 21일 토요일에는 4차 산업사회와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통일한국을 염두에 둔 4차 산업발전 전략에 대해서 정창덕 송호대 총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8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시민사회의 아주 선지자시죠.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님이 다른백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한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특강을 하시는 걸로 제1기 생태공동체 아카데미는 대미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2기, 3기 계속 이어서 우리 생태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으로 동지가 되실 분들을 계속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양심이 있고 마음이 열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힘을 세상에, 그게 우리나라가 빛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시민의힘 아카데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너그럽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저희 선한시민의힘 활동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